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과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니까요. 전화와 문자 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오늘의 감독 이대열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대열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네. 대해서 강의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강의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네. 이 배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복습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네, 그렇죠. 간단하게 지난 네. 강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 강의 때 상당히 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시장에 입문하신 조금 시간이 조금 되신 분들은 이야기가 조금 수월하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에 입문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바람이 그냥 쑥 지나가듯이 좀 그렇죠. 상당히 조금 머릿속이 휑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지난 강의의 그 핵심 정리를 제가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지난 강의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동평균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캔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 캔들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 캔들 하나짜리를 얘기했고요. 한 개짜리. 네. 그 다음에 제가 두 개짜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이동평균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단순 이동평균선이고 하나는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단순 이동평균선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뭐 확산과 그다음에 수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단순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에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말 기억하시죠? 네. 예, 여러분들도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게 되면 뭐 단순 이동평균선은 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네. 자, 이 지수 이동평균선은 확산과 수렴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같이 해드리면서 특징적으로 지수 이동평균선이 나온 배경은 지수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차트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늘상 옆에 두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단순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캔들과 관련해서는요. 자, 우리 우선 캔들 단일 한 개만 놓고 봤을 때에 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캔들, 자, 이 십자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비석형에 대한 부분들 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망치형. 영망치형에 망치형이죠. 죄송합니다. 네. 망치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이 비석형과 관련해서는 몸통이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두 개짜리와 관련해서는요, 자, 이 장대 장학금일까요? 음봉 뒤에 나오는 이 십자형 캔들, 얘는 양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승 잉태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반대로 자, 이게 양봉이고 여기서 뭐 마이너스 즉 음봉이 나온 거죠. 네. 얘는 실질적으로 파란색 십자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같은 형태 아니면 이렇게 나온 형태, 이것은 우리가 하락 잉태형이다라고 해서 자, 글을 쓰진 않을게요. 네. 자리가 없어서. 자, 요것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얘가 천정권에 있을 때랑 바닥권에 있을 때, 얘도 천정권에 있을 때랑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장악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요, 음봉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하락 장악형이라고 한다고 해서 얘가 천정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 장악형이죠. 자,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난 뒤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얘가 천정권에 있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들은 바로 이 캔들을 이것과 접목을 시켰을 때 천정권이냐 바닥권이냐를 판단을 해서 이 그 두 번째 캔들의 분봉을 분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래량의 흐름과 맞춰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까지 저희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1강에서 좀 핵심적이었던 것은 이동평균에 대한 개념과 캔들의 기본적인 개념, 요까지는 1강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뭐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두 번째 이 캔들의 쌍의 흐름, 즉 천정권 바닥권에서의 이 캔들 형태에 따라서 거래량 흐름하고 접목시켜서 이게 과연 매수 포인트가 되는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차트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것들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차트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덧붙일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셨던 분들은 이번 시간에 조금 공부를 다시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더 재밌는 강의 시간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좀 지우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PPT를 조금 보시면서 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루어 볼 내용들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틀만 일단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자, PPT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자, 상승 잉태형하고요, 5일선 변곡점하고의 그 관계를 실전 사례를 통해서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장대 양봉이라든지 뭐 영망치 양봉과 골든 크로스의 그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것들을 우리가 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격도,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격도와 장대 양봉을 또 활용해 가지고 5일선 변곡 포인트를 또 어떻게 잡아가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그 골든 크로스와 관련된 부분들하고 눌림목 포인트를 또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 후에 도치형 캔들이나 비석형 캔들에 있어서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가의 문제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박스권 트레이딩 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돌파 후에 매수 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 네, 같은데요. 3강은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보고 나면 3강은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강 정도는 제가 시간 남는 걸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면 맛배기만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캔들 형태에 따른 변곡점하고 골든 크로스 포인트 잡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HTS를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어떤 종목인가요? CGN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CGN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5월 22일자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이게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 캔들의 위치를 제가 좀 정확히 표시를 좀 해드려야 돼요. 네. 자, 5월 22일자니까 요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장대 음봉 뒤에 나오는 캔들이 네. 되겠는데, 비석형 양봉이죠? 비석형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네. 비석형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자, 우선은 일단은 제가 이걸 자, 요 부분인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요 부분인데요. 네. 하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검은색으로. 까만색으로, 검은색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요 부분이 핵심인데요. 제가 이 캔들을 쌍을 표시를 한 이유는 얘가 바로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상승 잉태형 잉태형. 있죠? 네.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형이라고 항상 이렇게 장대 음봉 뒤에 양봉? 이 십자형만 나오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양봉입니다. 얘는 네. 이렇게 일종의 영망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뒤에 캔들은 다 양봉입니다. 뒤에 네. 캔들은 다 양봉이에요.
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캔들로 존재를 하는데 핵심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음봉의 범위 안에 양봉이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 키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그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상승 잉태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캔들은 바로 얘예요. 얘가 이제 빨간색이죠, 얘가. 네. 즉 이게 망치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망치형이 나와도 네. 좋습니다. 이게 가장 신뢰성이 강한 이유는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장 초반에 아니면 장 중에 추가적으로 매도하려는 압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쭉 밀려요. 네. 이 위치 자체도 요 위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있을 수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아요. 얘는 갭 상승을 많이 한 케이스고 네. 얘는 그냥 보합에서 시작해서 쭉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린 케이스가 되겠는데 네. 이 두 개의 캔들의 공통점은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즉 바닥권에서 이러한 그 상승 잉태형이 나온다면 자 얘는 상승 잉태형이 아니죠, 그죠? 얘는 상승 잉태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승 잉태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얘는 일단은 제외입니다, 그렇죠? 네. 얘는 일단 제외고 실수할 뻔했어요. 자 일단 얘가 상승 잉태형일 때 얘가 주가가 쭉 밀려서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꼬리를 달고 쭉 올라가서 종가가 양봉으로 끝나버린 거죠. 네. 이렇게 된다면 붙은 거죠? 예, 자 지난 거래일에 이 캔들의 의미 자체는 과하게 누군가 실수로 매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왜? 네. 추가적으로 갭 상승을 해서 쭉 밀렸는데 누군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사줬다라면 이거는 뭔가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판단을 해도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나왔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즉 그러나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신뢰가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거래량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깔끔한 양봉이 나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끌어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신뢰도 측면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나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예, 거래량 분석을 통해 보면요. 통상 이 그 시세의 그 강한 흐름하고 연결되는 것은 통상 얘가 연결이 됩니다. 매수 네. 포인트다. 예, 그렇죠. 네. 이게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타이밍 내지는 상승 장악형을 우리가 잉태형을 공략하려고 하신다면 양봉으로 전환되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네. 자, 이 종목에 지금 그 양봉의 형태 상승 잉태형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일 음봉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하고 연결을 시킬 거냐면 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자, 결론은요. 여러분들께서 자, 차트를 조금 이동을 시키고요. 네. 중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자, 차트가 만일의 경우에 이 뒤에 캔들을 제가 다 없앨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미래 일은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쭉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요. 오늘 종가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단편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상승 잉태형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러나 이걸 사서는 안 됩니다. 사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네. 자, 우리는 5일선 변곡에 대한 이론을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자, 우리 5일선의 그 변곡점과 관련해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21선이 아주 가파르게 뚝 떨어지죠. 이 지점에서. 네. 자, 요것을 그대로 재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자, 그 5일선 자체가 이렇게 왔다가 주가가 그죠? 21선 한번 붙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져요. 네. 즉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그 장대 음봉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5일선이 쭉 내려오는데요. 아직까지 5일선이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종가가 여기에 있죠. 그죠? 네. 종가가 여기에 있고, 네.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즉, 네.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 양봉이 나온 거죠. 양봉이. 그죠? 네. 그러나 5일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종가 위에 있어요. 네. 즉, 종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양봉의 강도가 즉 주가의 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5일선을 옆으로 돌려 세우지 못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네. 5일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이론이 필요 없어요. 왜?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거니까. 그죠? 그럼 5일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일 양봉이 나왔지만 단기 주가, 즉 5일간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아랫방향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들어가시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도대체 5일선 변곡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이냐? 말 그대로 5일선 변곡은 캔들이
그 변곡점이 생긴 거는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네. 주가가 이렇게 돼줘야만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변곡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하루가 더 한번 지나가 보게 되면 자, 하루가 더 지나가니까 어때요? 아직까지 자, 요거 그 동그라미를 제가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가요? 자, 이동평균선 아직도 내려와요. 그죠? 그쵸. 아직도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꺾이지 않았어요. 예, 아직 눕지 않았습니다. 네. 예, 위쪽 방향은 고사고, 예, 계속 아래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하루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 하루 더 지켜보니까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캔들이죠. 예, 이 비석형이 나왔네요. 네. 근데 이 비석형 캔들도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잠깐만요. 이게 왜곡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게 비석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비석형이 나왔는데 일단 거래량은 뭐 전일 거래량보다 조금 더 실려가지고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된다 이거죠. 그렇죠? 주가는 분명히 5일선에 걸렸는데 우리가 5일선 변곡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 5일선 아직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석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아직 들어갔으면 안 돼요. 네. 왜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줘야만 이렇게 올라와줘야만 이 안에 이 캔들 안에서 이동 평균선이 옆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장 끝날 무렵에 이게 빠져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아랫방이에요. 아직 네. 보류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더 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운봉이 나왔네요. 또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계속 아래쪽에 이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승 잉태에서 출발했어요. 상승 잉태는 우리가 관심을 둘만한 거니까. 네. 그런데 아직 사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5일 변곡선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하루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네. 아하, 양봉이 나왔는데 5일선이 돌았어요. 예, 5일선이 돌아 누웠어요. 네. 예, 이것은 뭐 안 봐도 되죠, 그죠? 예, 네. 굳이 예, 돌아 누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종가가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드하게 오는 게 여러분들 이게 HTS 조금 크게 하셔서 보시면 돌아 누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때 종가 베팅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5일선 위에 주가가 안착된다는 것이 확신이 드시면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돼서 물량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장중에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포인트가 잘 잡아 들어간다는 거죠.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이제. 이건 뭐 지나간 거니까요. 네. 요 정도로 하고 우리가 지금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중에 핵심 이론은 상승 잉탱이라고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네. 자, 5일선이 주가가 5일선에 안착이 됐다고 해서 들어가서도 안 된다. 왜? 5일선 변곡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켜보고 확실히 5일선이 돌아 눕고 주가가 5일선에 안착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공략을 해야만 네.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것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실전에서 써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장대 장대 양봉하고 영망치용 양봉 뭐 이런 것들하고요. 골든 크로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네. 역시 그 시젠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6월 25일이면 지금 여기네요. 자, 여기가 되겠어요. 네. 자, 여기서는 이게 장대 양봉이죠, 그죠? 예, 밑으로 꼬리가 조금 달렸지만 네. 일종의 뭐 변형일 수도 있으니까 장대 양봉이라고 밑에 꼬리가 없거나 위에 꼬리가 없거나 한 건 아니에요. 네. 몸통 자체가 길면 우리가 장대 양봉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뭐 통상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봉의 길이가 길면 우리가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니까 오해 소지는 좀 없다고 보고요. 네. 자, 이 격도가 여기서 장대 음봉에서 우리가 지금 그 골든 크로스를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주가가 지금 여전히 21선 딱 물려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애매한 케이스예요. 이런 게. 왜냐 그러면 이게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죠. 그죠? 예. 네. 21선이 내려와서는 안 되고 21선이 옆으로 눕거나 소폭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죠? 이렇게 한번 이격도를 벌렸다가 한번 음봉을 맞고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네. 문제는 이 이격이 작거나 아니면 이 수준까지 그냥 갖다 붙였을 경우에 이게 난감하다는 얘기죠. 왜? 위에 이동평균선이 있어서 이걸 못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꺾일 것 같아서 망설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때에 네. 보게 되면 거래량이 통상 거래량이요. 전일 거래량보다 통상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에 얘가 주가가 싸다는 인식이 많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을 돌파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일의 경우에 지금은 얘가 이격이 좀 작지만 어느 정도 이격이 이게 21선이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21선이고 네. 5일선이 이렇게 한번 이격을 이렇게 크게 주고 난 뒤에 반등을 할 때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왔다면 네. 여기에 어느 정도 갭이 발생이 있더라도요. 이런 거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모멘텀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21선 자체도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 뒤에 21선은 보이지 않겠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그쵸? 틀었죠. 예. 이렇게 방향을 틀 정도로 강한 모멘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거 종가 베팅 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게 되면 갭으로 이렇게 점핑해서 날아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 쉬는 경우도 있는데 점핑해서 21선 안착돼서 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달린 음봉들. 네. 이런 케이스는 여기서 음봉을 잡아 들어가는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이 음봉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장대 양봉에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21선에 바짝 붙여놓게 되면 21선이 수평 내지는 우상향한다면 종가 공략 포인트로 잡아 들어가셔도 네.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근데 차트를 보니까 네. 단기 급등 쪽으로 그쵸? 봐야 되는 거죠? 이- 계속 양봉, 그쵸? 장대 양봉이 네. 나오고 이제 계속 하락하니까 다시.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뭐 거래를 하실 때도 이렇게 잡아가셔도 상관없겠지만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을 활용한 스윙 투자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 괜찮겠고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이 뭐냐 그러면 절대로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네. 이렇게 갖다 붙여놨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21선이 내려올 때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 21선이 내려올 때는 매도 포인트로 잡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럼 영망치 양봉 한번 네, 살펴보는 그렇죠. 건가요? SK 케미칼을 한번 볼게요. 네. 자, SK 케미칼의 7월 16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6일자가 이게 영망치형은 아니에요. 전형적인 영망치형은 아닌데 네.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장대 양봉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뭐 영망치형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좀 패턴이 차트의 그 흐름 자체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가 좀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얘는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그죠? 한번 일어나고 난 뒤에 네.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네. 일시적으로 여기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네. 어찌됐거나 뭐 골든 크로스긴 합니다. 골든 크로스긴 한데 그 골든 크로스 이후에요. 이 눌림목을 주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약간 변형된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요. 네. 자, 통상적으로 눌림목을 준다면 자, 21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네.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여기서는 이탈하게 됐지만 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눌림을 주는데 그 눌림이 보통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눌림을 주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얘는 굉장히 이 그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옆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도찌형의 캔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자, 변형된 패턴으로 어떤 캔들이 가끔씩 등장하냐면요. 이렇게 이런 캔들이 등장합니다. 영망치형. 예, 그렇죠. 이런 캔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캔들이 주는 의미 자체가 뭐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것, 네. 어려운 내용이 뭐였냐면
이것을 우리가 분봉으로 분해를 해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 시작점을 여기라고 봤을 때에 네.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이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캔들이 만들어진 형태가 이 분봉의 캔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게 쭉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끝났다. 그러나 이 올라갈 때까지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했고요. 네. 떨어질 때 거래량 확 감소해서 이렇게 끝났어요. 네. 즉 이게 뭐냐 그러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네. 이 주가가 마지막에 조정을 받을 때는 이게 나가는 즉 매도 물량이 얼마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즉 단타성 매물들만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에서. 네. 그래서 이 영망층이 갖는 의미 자체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네. 이 매물 소화를 필요로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단타성 매물을 빠른 시간 내에 소화를 해주고 일단 21선을 지지를 시켜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변형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눌림을 주긴 줬어요, 여기. 그죠? 그렇죠. 여기 분명히 줬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을 두드려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건 100% 손절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손절 대응하시고, 자, 이 장대 음봉에서 우리가 손절 대응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네. 예, 손절 대응을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꼬리가 달렸어요. 자, 제가 신뢰도 높은 그 캔들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신뢰성이 높다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 위치 자체는 지금 이 저점에서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신뢰성을 주지 못합니다. 예, 얘는 신뢰성을 주지 못해요. 바로 그 다음날 이 양봉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뒀어요. 바로 21선을 바로 회복해버렸죠. 그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얘는 종가 베팅 하셔도 돼요. 예, 이때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뭐다? 예, 일시적인 이탈로 보는 거죠. 시장의 영향. 네. 왜? SK케미칼이면 얘가 뭐 대형 우량주는 아니지만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망치형을 정석적인 자리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네. 일종의 그 변형된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얘가 좀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캔들 자체가요.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종가 자체가 21선 안착된 몸통이 짧은 영망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21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꼬리를 달고 나갈 때의 매물이 얼마만큼 거래량을 동반을 했는지 동반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럼 꼬리가 짧을수록 좋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래량이 작아야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격도하고요, 그 장대 양봉을 양봉. 활용한 그 5일선 변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볼 텐데요. 코스닥 네, 1위죠? 그렇죠. 예, 셀트리온을 한번 보게 될 텐데, 5월 2일자를 한번 볼까요? 네. 시간을 조금 땡기게요, 이렇게. 자, 5월 2일자면,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자, 제가 원으로 조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깔끔하게 표시가 됐네요. 네. 자, 이제 그 이격도와 장대 양봉을 이제 한꺼번에 고려를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 상승 잉태형하고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네. 얘는 이제 양봉 하나만 고려한다는 거죠. 양봉 네. 하나만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동 평균선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셀트리온 이 뒤에 주가가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평으로 보이는 건데 수평 아닙니다. 네. 자, 주가가 갑자기 21선, 이 까만 라인이 21선인데요. 21선과 이격을 벌립니다. 이렇게. 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확산이죠. 그죠? 네. 아랫방향으로 확산이에요. 자, 그런데 5일선과의 그 흐름을 관계를 볼 때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밀리는데 이 장대 양봉이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5일선을 뚫어버리고 네. 애매하게 지금 그 21선과 시가의 중간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과연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은 그죠? 우리가 종가에 고민할 일이 아니죠. 그죠? 종가에 고민할 일이 아니죠. 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됐다는 것은 장중에 충분히 확인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전일 거래량이 만약 100만 주인데 그러면 아침 시작부터 50만 주가 실렸다면 그날 거래량 실린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때 거래량이 실렸다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 장중에 5일선을 뚫고
안착이 돼버렸어요. 5분봉 상이든지 30봉 상이든지 네. 그렇게 안착이 되면 장중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네. 장중에 들어가줘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만일에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얘가 또 영망치형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꼬리를 달 때 뭐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않으면 잘 산 거죠. 예. 들고 갈 수 있으니까 홀딩해서. 예. 네. 그래서 얘는 지금 5일선 자체가 이 장대 양봉 하나로 5일선 자체 변곡 즉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이 장대 양봉 하나로. 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5일선이 내려왔다면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죠? 누웠죠, 예. 옆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격도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5일선을 옆으로 돌려 세우게 되면 그때는 장중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첫 번째 단락이네요. 이번 시간에서 첫 번째 단락이 좀 끝났는데 네. 이것에서 뭐 지금 앞으로 할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또 연장선상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볼까요? 네. 다음 내용은 자, 삼성 SDI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그 4월 달 차트를 좀 볼게요. 네. 4월 24일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골든 크로스와 네, 접목을 그렇죠. 시켜서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삼성 SDI 4월 24일자 예, 발음 조금 꼬이는데 자, 캔들이 십자형이라서 네. 지금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어디죠? 예. 아, 네, 여기 십자형 캔들이라서 파란색 네. 십자형입니다. 네. 시가와 종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그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는 형태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가 통상 눌림목이라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가고 자,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5일선이 급락을 했다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네. N자형으로 눌린 케이스. 여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의자형으로 하나 눌릴 수 있고요. 네. 요게 두 개잖아요. 지금 제가 요거 두 개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골든 크로스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요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3번 눌림목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그죠? 통상 이게 보너스 설명인데요. 네. 자, 이격도가 벌어지고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니까 신뢰도가 높죠, 그죠? 올라간다는 신뢰도가 높죠.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매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골든 크로스 한번 나왔어요. 자, 통상 그죠? 이가 제가 설명드렸을 때에 5일선이 옆으로 돌아 눕고 네. 그다음에 그 주가가 5일선 안착됐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바로 이날 그죠? 이날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날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그때 양봉이 예, 나온 바로 그렇죠? 다음 날이죠. 네. 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네. 못 샀어요. 계속 못 샀다고 가정합시다. 못 산 사람이 있어요. 네. 이날 보니까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떡하나. 그러나 뭐 이걸 잡는다는 얘기는 위험한 얘기죠. 왜? 이게 지금 직전 고점 부분에 있어서 매물 부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그럼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죠? 타이밍 늦은 거죠. 확실히. 네. 자, 그래서 하루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십자형 캔들이 생겨버린 거죠. 여기도 십자형입니다. 지금 네. 동그라미 한 캔들 전에 하루 전에 네. 여기도 십자형인데 그러면 이 십자형 때 과연 이것을 눌림목으로 보고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통상 자, 이 이동평균선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이 십자형 캔들하고 여기 십자형 캔들, 1번 십자형 캔들하고 2번 십자형 캔들이 사실상 두 개 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두 개 다 매수 포인트인데 네. 자, 1번 이 십자형 캔들은요. 어떤 매수 급소냐면 얘는 음봉 공략 대상이에요. 음봉 공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골든 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하루 쉬는 날 음봉을 잡아 들어가는 음봉 공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얘도 그저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고. 네. 어차피 우리가 지난 과거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샀는데 하루 더 빠졌어요 또. 네. 비중을 한 20-30% 실었는데 그 다음날 또 빠져버렸어요. 근데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또 십자의 캔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아, 이건 한 번 더 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죠?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해서 밑에서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분봉분해를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네. 분봉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실리고 이 이틀간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매물이 안 나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니까 네. 뒤에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께 처음에 나는 여기다가 30%만 실어야지 샀는데 하루 빠졌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시고 가도 돼요. 나는 이 대형주에다가 비중을 조금 더 실어야 되겠다. 한 50%까지 확대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사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매수 급소입니다. 첫 번째 자리. 네. 그죠? 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 21선 주가 위에서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하루 쉴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장중이니까 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건데 네. 장이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다시 밀려서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 그죠? 네. 예. 그러면 요거 꼬리 다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매수. 근데 또 떨어졌다. 21선 지지됐다. 요거 매수죠. 그러면 상승해서 한번 눌려주고 가는 패턴의 그 급소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예.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서두르질 않습니다. 예. 이런 그 패턴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으면 이게 빨간색 깔만 보면 그죠?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다가 네. 좀 여유 있게 시장에 좀 대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손실을 아마 크게 좀 줄이면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아닐까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박스권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박스권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좀 남아 있는데 이번 이 박스권 트레이딩은 제가 풍산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또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출연을 해가지고 네. 풍산이라는 종목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권 트레이딩이라 그러면 그 박스권 하단이 나왔네요. 그죠? 박스권 하단이니까 지금 네. 7월 11일자를 먼저 볼게요. 네. 7월 11일자를 보게 되면 여기네요. 오케이. 예. 자, 이 선을 좀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어차피 제가 박스권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네요. 자, 어떻게- 풍산. 네. 매수 급소를 이제 확인해 봐야죠. 네. 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폭락했다가 네. 반등 주다가 다시 죽죠? 네, 저항을 그러면서 하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한번 고점을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한번 꺾였다가 종가 기준은 여기가 라인이 되겠죠? 네. 갔다가 전고점에 또 저항을 받고 또 다시 꺾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꼬리를 달고 올라오죠. 자, 두 번째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박스권 만들어졌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트렌드를 보니까 저점을 한번 두 개를 만들었다가 네. 여기서 저점이 조금 낮아진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이 가격대, 즉 28,000 대략 한 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이 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더라. 근데 반등을 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이 있더라. 네. 자, 그러면 여기를 단기 고점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 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꼬리를 하나 확인을 했어요. 자, 비록 음봉이지만 망치형의 캔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망치형 캔들에서 자,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그죠? 왜? 네. 정확하게 지금 종가 기준의 이 라인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하루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종가 베팅 대상이 아니죠. 그죠? 네. 이 파란색 음봉 망치형은 음봉 공략 대상이 아니에요.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더 두고 보는 거죠. 네. 자, 하루 더 두고 봤더니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줬네요.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양봉을 보아니 5일선도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게 5일선과의 주가 자체가 이격도 큰 상태고 그래 네. 종가 부분에 가보니까 5일선하고 맞닥뜨렸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제가 5일선 변곡점을 공략할 때 어떻게 되냐? 5일선에 내려올 때 사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건 좀 해야죠. 우리가 5일선 변곡점 공략한 게 아니에요. 네. 전반적인 이 캔들의 트렌드를 보면서 이 박스권을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얘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사줘야 돼요. 이게 박스권 트레이딩이 그냥 단순한 이동 평균선이나 캔들만 보고 하는 매매와 큰 차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헷갈립니다. 예, 그냥 이평선하고 캔들만 보게 되면 이게 네.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시각을 조금 넓게 가져가시면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어저께 지지를 받았네. 오늘 내려가다 말고 다시 꼬리 달고 올라오네. 양봉으로 변했네. 매수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보유를 해서 어디까지 갖고 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 가격은 여기에요. 박스권 상단입니다. 왜? 네. 박스권 트레이딩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매수를 했어요. 네. 매수하고 난 뒤에 뭐 하루 빠졌다고 매도할 건 아니고요.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 안 해요. 쭉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홀딩이에요. 홀딩. 예, 홀딩입니다. 자, 네. 홀딩 하시고, 자, 홀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쭉 빠지죠? 이때 뭡니까? 이때는 차익 실현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차익 실현 나서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다시 주가가 회복될 때 다시 한번 매수해 주시고요. 이때 매수 자신이 못했다면 여기서 또 한번 매수 포인트 나와주잖아요. 네. 예, 쭉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 나가고 종가 형성됐다면 종가 베팅해서 그 다음날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네. 이 기본적인 박스권 하단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거든요. 네. 통상 박스권 상단 매수 포인트가 나오려면 네. 그 한번 쉬는 게 이런 식으로 쉬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십자인 캔들이 하나 나와주거든요. 이렇게 네. 예, 올라가다가 십자인 캔들이 박스권 상단에 지지를 받고 쉬는 케이스가 나와요. 네.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야, 화살표가 잘못됐죠? 여기서. 그럼 매수 포인트를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네. 자, 매수 포인트는 박스권 저점에서 한번 네.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했을 때에 네. 예, 지금과 같은 이 풍선의 캔들에서는 종가가 되겠고 네.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날 이렇게 십자인으로 쉬는 캔들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네. 그 박스권 돌파 이후에 네. 그죠? 제가 그 십자인 캔들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갔냐면 이 박스권 상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시게 되면 뭐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 매수를 알아볼 차례인가요? 예,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에, 여기 다른 종목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S-오일. 그렇죠. 예. 그 S-오일이라는 종목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예, 시간 관계상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다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박스권 상단 매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매매하시기 어려운 패턴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때 종가 공략을 보통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이거 그죠? 갭으로 뚫고 나가버리니까 네. 이걸 뭐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시죠? 이거 못 사요, 여러분들. 예, 못 삽니다. 이미 이때는 놓친 거죠? 네, 놓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제 사야 되느냐? 얘가 이렇게 주고요. 얘가 21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눌림목이 한번 생기겠죠? 네. 그럼 이때 사시는 거고 이렇게 갭으로 돌파해버리면 여러분들 타이밍 놓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박스권 상단에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 박스권 상단에 주가가 딱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주 그냥 가까이 딱 붙여놓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종가에 과감하게 쓰드립니다. 제가 네. 과감하게 베팅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한번 마치고요. 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도와줘 리치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sa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 번호로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볼까요? 사연의 주인공은요, 대구에 사시는 40대 투자자입니다. 혜선 씨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투자자인데요. 나름대로 차트를 보고 좋아 보여서 샀는데 이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LG U+인데요.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고 또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네, LG U+. 예. 먼저 이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날씨 어떤가요? 오늘 좀 비가 많이 왔는데. 대구는 비가 안 오고요. 네, 날씨 네, 너무 괜찮죠? 더워요. 네. 혹시 이 LG U+ 차트 보고 사셨다고 하셨는데 주식에 대한 지식은 좀 있으신가요? 예. 꼭 있는데, 네. 혹시 그걸 투자 보고서는-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한 4년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LG U+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7,680원에 40%요. 네, 매수가 7,680원에 비중 40%. 자, 그럼 이대호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LG 플러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테니까 예.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선 뭐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하고요. 지금 예. 수급적인 측면이 추가적인 상승세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가 지금 고객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너무 지금 매수하신 데가 여기예요. 예. 그렇죠? 이 가격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예.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건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와중에 지금 이게 가장 가까운 작년이라고 제가 표를 좀 해도 되겠죠? 자, 작년도에 거의 뭐 고점 부근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물량 자체가 유입되는 것은 좋지만 수급적으로 지금 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아갔다라는 일단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겠는데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요 자리에서 하시는 게 맞았거든요. 7,000원 선에서. 근데 지금 매수 타이밍 자체는 조금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자, 뭐 하지만 이거 지금 뭐 장기 투자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뭐 단기를 보고 하신 거예요? 예, 중장기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다면 뭐 조금 다행인데 일단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뭐 기관들도 많이 매수를 했고 최근 좀 팔고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LG U+의 지금 그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매물대에 이제 근접했다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월봉을 보시게 되면 아주 좋아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자, 한 번 탄력을 받았다가 지금 8,000원 선에서 매물을 한번 받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최근에 5,500원 선부터 지금 현재 주가까지 조금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요. 야, 이거 그냥 뚫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 지난 2011년도에 하반기 때의 그 거래량 움직임 한번 보세요. 아주 좋거든요. 거래량 움직임이 계단식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주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자, 이렇게 강하게 뽑아주는 와중에 거래량이 지금 8월달 아직 남아 있습니다. 8월달에 남아 있어서 여기 조금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남은 이 8월달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이렇게 뽑아준다면 8,000원 선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응 방법은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하세요. 자, 일봉상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7,450원 지금 약간 물려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약간 물려 계신데 얘가 5일선을 이탈해서
일단 11선까지는 제가 뭐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강한 애들은 11선에 한번 눌림을 주고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LG 플러스도 11선에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11선까지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데 얘가 11선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손절하고 나오세요. 네. 일단 손절하고 나오시고 11선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이 매수세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로부터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선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애매한 구간에 잡으셔가지고 네.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일단 11선 기준으로 꼭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예, 예. 네. 그리고 난 뒤에 만일에 손절을 하셨다면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일단 시장 좀 보고 계시다가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아, 예, 예. 네, 그럼 전략 잘 세우셔서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성 LST고요. 많이 빠져서 걱정인데요. 종목 교체해야 하는지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라고요. 네, 전문가님 여기 매수가가 9,62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오성 LST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9,620원일까요? 네. 자, 9,620원에 비중은 40%. 네, 9,620원이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제가. 네. 지우고. 자, 9,620원에 사셨다면 뭐 매수하신 지 꽤나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때 공략을 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뭐 어떤가요? 공략 시기가 뭐 언제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뭐 꽤나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네. 많이 밀렸네요. 오성 LST의 움직임이 굉장히 모멘텀이 없습니다. 네. 먼저 이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태양광 쪽으로 테마가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 이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그죠? 기술적 분석 필요 없어요. 얘는 기술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예. 왜냐 그러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태양광주에 대한 배경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주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기술적 분석은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이 태양광 관련주 이 태양광이 그죠? 여러분 대체 에너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대체 에너지인데 네. 이 태양광 산업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뭐 폴리실리콘이 나오고 그죠? 뭐 그걸 가지고 뭐 전기를 생산해서 뭐 전기를 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태양광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 보조금이에요. 정부 보조금. 예. 보조금. 예. 왜 정부 보조금이 나오냐 그러면 이 뭐 폴리실리콘이라는 이 원재료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태양광 발전 단가에 비해서 원재료 이 오성 LST나 이런 것들이 그죠? 뭐 OCI도 마찬가지고 만일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했는데 그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 남아서 이게 마진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회사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자, 태양광 산업의 핵심 국가들이 어디에 다 있냐면 유로존에 다 있어요. 유로존에. 그렇죠. 예, 유로존에 다 있어요. 유로존 지금 무슨 위기입니까? 금융위기 겪고 있죠. 그렇죠. 네. 재정이죠. 예, 네. 재정위기. 예. 재정위기인데 이 재정위기의 뜻이 뭔가요? 나라에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이 보조금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그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고 배경을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걸 일단 조금 놓치신 것 같고 그럼 손절을 자.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뭐 손절하실 타이밍도 좀 놓쳤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보유하고 들고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로존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푸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유로존은 지금 유동성 함정 상태에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 돈을 함부로 풀 수는 없어요. 네. 왜 함부로 풀게 되면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만 오르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로존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대응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주봉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그 바닥권을 지금 이탈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네요. 그렇죠. 바닥권 좀 이탈한 상황인데 네. 이제 저점을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좀 해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자, 거래량 움직임 한번 보세요.
거래량 움직임이 지금 거의 없죠, 그죠? 네. 자, 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가려면 거래량이 동반이 돼 줘야 됩니다. 자, 월봉 차트 볼게요. 자, 월봉에서 보면 확실히 드러나죠, 그죠? 예. 이 거래량이 지금 바닥을 다지려고 왕창 실렸었는데 네. 유로존 위기 자체가 뭐 재점화가 되면서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니까 네. 태양광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로존 위기가 조금 진정될 기미가 좀 보이기 때문에 네. 태양광 쪽으로 매기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부각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반등이 크게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지금 그 손절을 고민을 하신다면 네. 대략 한 9,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9,000원 선에서 거래량 동반이 많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지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좀 9,000원 선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온다면 중간에 손절을 하셔가지고요 종목 교체를 해서 이 그 손실난 부분들을 메꾸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이 갖고 계신 분께서 시간적으로 조금 아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성 엘리트는 일단 보유하시고 9,000원 선 부근까지는 홀딩 대응하시고 그 부분에서 손절 후에 종목 교체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태광산업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91만 7,9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91만 7,500원요. 네. 91만 7,900원에 비중 20%. 네. 오늘 종가가 93만 원이에요. 네. 그래도 이익은 좀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살짝 이익이네요. 네. 자, 일단 뭐 매수 포인트는 잘 잡아가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걸 보고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잘 잡아가신 것 같고, 네. 지금 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장난이 아니죠, 그죠? 거의 뭐 그러네요. 갖다 버리다시피 하는데, 네. 다행히 우리 또 기관들이 조금씩 네. 사주고 있네요. 최근에는 들어서 많이 샀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산 것처럼 네. 보입니다. 워낙에 비싼 주식이 돼가지고 네. 거래량도 얼마 없는데, 자 우선 주봉보다 월봉을 좀 볼게요. 자,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종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종가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자 추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저점 자체는 지금 충분히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 역사적으로 2009년도, 10년도 이때 저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어요. 80만 그러네요. 원대 저점을 좀 딛고 네. 일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지금 대략 한 87만 원대였네요. 예. 네. 이 87만 원대가 조금 그 저항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종가상 넘어가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가격적인 저항은 일단은 없다고 보고 단편적으로 좀 본다면 대략 한 114만 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주봉상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114만 원이면요 그 대략 한 이 정도 라인인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직 공부는 우리가 지금 그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직접 공부를 안 했어요. 네. 우리가 그 삼각 이론에서 공부할 건데 이게 지금 그 헤드 앤 숄더 패턴이거든요. 네. 예, 뭐 맛배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끊겼다가 지금 살짝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그어놓은 라인 자체는 월봉에서 2010년도, 2009년도죠. 2008년도 말, 네. 2008년도 말 고점이에요. 이거랑 지금 주봉상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이랑 이 넥라인이라는 것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지나갔던 목선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 라인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모멘텀은 114만 원대까지는 가파르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고 네. 이때 저항이 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목표 가격은 114만 원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네. 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손절 라인도 좀 중요할 수 있겠는데 손절 라인은요. 주봉상에서는 지금 20주선 자체가 대략 한 88만 7천 원대까지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일봉상에서 85만 원대까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85만 원 선에서 손절을 조금 고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면서 21선이 따라오는 모양이 되면 네. 이 N자형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114만 원대까지 이때까지 간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좀 출렁거리면서 갈 테니까요. 네. 손절 라인은 21선으로 좀 잡으시고 네. 대응을 좀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태광산업이고요. 목표가는 114만 원, 보유 의견, 그리고 손절가는 85만 원으로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태광산업을 끝으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대열 전문가의 내일장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 내일장 공략주,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난주 종목들을 먼저 LG화학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LG화학은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 그 홈런주로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네. 전량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아, 자, 일단 LG화학은 지금 국제유가가 조금 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네. 그 상승 흐름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네네. 국내 주가가 조금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시세가 조금 부진해요. 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우리가 매수를 31만 5천 원에 일단 매수를 했는데요. 네. 뭐 손실은 아닙니다, 그죠? 네. 손실은 아니고 일단 그 차익 실현 개념도 아니고요. 일단 네. 매도를 하고 네. 종목을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제가 뭐 교체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건설업종 쪽으로 그 정부 지원책이 또 발표가 되고 해서 네. 뭐 모멘텀이 조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 그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해외 쪽에 이벤트가 네. 좀 있어서 이 이벤트가 그 FOMC라든가 유로존 그 PMI, 중국 PMI가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리스크를 조금 피하자는 차원에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역시? 좀 그 교체 대상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단 네. 매도를 조금 해주시고요. 네. 삼성중공업은 역시 종목 교체시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삼성중공업도 지금 그 조선업종 쪽으로 뭐 대우조선해양이 그 수주를 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모멘텀이 조금 있었는데 네. 뭐 수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뭐 전반적으로는 기대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글로벌 그 경제 지표라든지 FOMC 결과가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일단 네. 조금 매도를 했다가 네. 나중에 다시 한번 편입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지금은 다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금일은요. 일단 MC넥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MC넥스. 네. MC넥스하고 네. 제가 삼익악기, 그다음에 HB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종목을 뽑아 오신 건가요? 다들 개별주란 얘기죠. 네. 그래서 대형주를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네네. 시세 분출이 조금 예상이 되는 개별주로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네. 수익률 관리를 조금 하자.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C넥스 한번 볼게요. 자, MC넥스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자, 최근에 이게 그 상장을 여기서 했거든요. 네. 이 공모가가 얘는 지금 15,000원이에요. 15,000원 공모가인데 지금 주가가 금일 종가 9,900원이면 얼핏 계산해도 50% 이상은 상승 여력이 공모가까지 봤을 때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네.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실려서 쭉 밀리는데 이때 가격이 대략 11,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이 실려서 내려오기 이전 가격이 11,000원대까지는 우리가 목표 가격 잡아도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 장대봉을 조금 두드려 맞으면서 거래량이 소폭 실리긴 했습니다만 네.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5일선을 이제 그 회복을 하게 되면서 네. 조금씩 반등의 그 모습도 나와주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죠. 여기서 꼬리 달리고 그러네요. 5일선을 조금 살려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지금 금일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신다면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5일선 깨진다면 그때는 뭐 손절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비중은 뭐 20%에서 30% 정도 실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뭐 여러 번 나눠 사실 거 없어요. 이런 종목은. 어차피 간다고 보고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요. 비중을 한꺼번에 실으셔도 됩니다. 100% 다 실으시면 안 되고요. 종목이 2개, 3개 정도, 제가 지금 3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2개 정도 선택하셔가지고 나누셔도 되겠고 뭐 30%씩 실으시고 10% 현금 가지고 계셔도 되겠고요. 네. 비중을 조금 나누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30% 정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더 반등을 혹시 보고 계시진 않나요? MC넥스의 그 네. 제가 11,000원 이상으로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뭐 보고 있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제가 중기로 가져가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번 주에 시장이 지금 대외 변수에 조금 그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안책으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내에 차익 실현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는 목적 자체가 중기 보유가 아니라 네. 예,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대형주 대신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골란 거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로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이번 주 금요일 안에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샀는데 아침에 샀는데 네. 장중에 확 올라가 버 상가 가버렸다. 네. 그럼 뭐 장 끝날 때 파시면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다음은 삼위각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3위 각기를 잠깐 볼게요. 네. 자, 3위 각기의 차트입니다. 자, 금일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네. 좀 그 매물이 조금 빠져나간 게 좀 보이죠? 예, 네. 위쪽으로 꼬리를 조금 달았는데 이제 주가 위치는요. 바로 직전 고점대를 한번 넘어갔다 왔어요.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대를 넘어갔다 왔다라는 거죠. 왔다라는 게 액센트를 줄 것이 아니고 넘어갔다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5분봉인데요. 네. 자, 장중에 이제 오전장에서 시세 분출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네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죠. 네. 그리고 조정을 주는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네. 그리고 장 막판에 이제 1시간 정도 올리죠. 네. 올리는데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보면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 예. 이 매물이 좀 빠져나가 가지고 네. 자, 이만큼의 이게 지금 꼬리로 이렇게 달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꼬리가 달린 건데 이 윗꼬리 자체는 매물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종가 베팅하기엔 딱 좋았다. 자, 그리고 내일 추가 어차피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제 슬슬 늘어나는 게 보이죠? 네. 예, 그러면 내일 지금 그 가격 자체는요. 제가 1,580원이 지금 금일 종가에 형성되어 있는데 네. 아침에 그 오늘 분봉상에서 그죠? 살짝 올렸잖아요. 네. 예, 살짝 올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550원이죠. 네. 1,550원대에 좀 매수 물량을 좀 받쳐주셔도 되겠고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1,550원 이하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1,550원 정도를 제가 기준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 뭐 목표가는요. 대략 한 1,86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1,860원 라인이면 대략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네. 예. 자, 이 정도 가격을 이 갭을 먹자는 겁니다. 여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네. 1,860원 목표가고요. 1,535원 정도 대략 1,535원이면 자, 이게 금일 네. 시가예요. 시가. 네. 금일 시가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21선까지 네.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왜? 이거는 이번 주 안에 그죠?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못 가고 밀려버리면 이게 시간이 그죠? 이번 주 안에 이게 우리가 차익 실현 못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시가 밑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가격이 정체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기회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로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기간하고 비중까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삼익 악기는 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MC넥스 말씀드린 거랑 네. 동일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는데 그 이전에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네. 비중은 이 종목 역시요 최대 30% 정도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삼익 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발 모멘텀이 좀 있어요. 중국도 지금 중국은 우리는 지금 뭐 둘 이상 낳자 뭐 이런 건데 중국은 네. 지금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명에 집중 투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고가의 악기를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익 악기 모멘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혹시 그 이번 주에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뭐 목표가를 지금 뭐 1,860원 설정해 드렸다고 해서 항상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하루 이틀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거든요. 쉬는데 하루 이틀 상승하는 폭을 보시고 한 10% 이상 상승하게 되면 네. 그냥 차익 실현 하시는 거예요. 목표가는 제가 뭐 단기적으로
이틀 만에 30% 오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것이지 그날 상승폭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HB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네. 자, HB 테크놀로지는 사실상 이것은 뭐 우리가 저희 그 회원분들하고 뭐 장중에 그 하루 이날이죠, 이날. 네. 이날 한번 좀 가지고 놀았던 종목인데 네. 이게 그 예전 종목명이 NCB 네트워크스인데요. 네. 자, 우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그 취지가 네. 바로 이 캔들에 숨어 있어요. 자, 윗꼬리도 많지만 아랫꼬리를 되게 많이 달고 있어요, 얘네들이. 네. 아랫꼬리를 많이 달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1250원대 부근에 오면 네. 사더란 얘기예요. 사더란 얘기예요. 이게 누가 사라고 봤더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아요. 개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사더란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아몰레드와 LCD 장비 쪽인데 자,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 관련 업종들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금야금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추가적인 무슨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30원 종가예요. 내일 아침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 21선에서 지금 혼주 양상인데요. 조금 밀릴 수 있겠지만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금일 종가를 매수 기준가로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네. 1330원을 제가 매수 기준가로 설정을 해 드리고 네. 목표가는요. 대략 한 1450원 전 고점대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만 먹어도 돼요. 하루면 이거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종목도 역시 일주일 안에. 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손절가는요. 종가 기준입니다. 이거 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 종가 기준 네. 1,300원입니다. 네. 1,300원이에요. 즉 장중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쭉 밀리더라도요. 이렇게 그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거든요. 얘가 네네. 장 후반에 드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러면 종가라면 2시 49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이거 비중 또 얼마 정도로 가지고 네, 이거 있을까요? 비중도 여러분들께서 뭐 한 30% 정도 실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HB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만일에 조금 뭐 시세가 부진해서 이렇게 좀 밀렸다, 1,300을 깼다. 근데 나 이거 좀 들고 가고 싶다. 뭐 네. 조금 들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 종목은. 그런데 우리 취지 자체가 매수했던 취지 자체가 그러려고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주는 우리가 매수한 취지대로 딱 그렇게만 보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에서 빗나갔다 그러면 뭐 약간의 손실은 감수하시고 매도로 대응해 주시는 게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대 수익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넥스와 3위 갖기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요. 이대열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전문가 방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궁금한 점은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어떻게 온라인 방송 시청하면 되죠? 네, 저는 뭐 장중에 네. 무료 방송 일정이 이번에는 없어요. 이번 금요일 날 오후 3시 30분부터 해서 대략 1시간 정도 무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신 분들은요,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시장과 관련된 얘기 좀 해드릴 테니까 어서 커뮤니케이션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뭐 다른 종목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도 오셔가지고 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상당히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다음 중 자, 국제 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자, 1번 경상 수지, 2번 자본 수지, 3번 무역 수지, 4번 배수지. 예. 네. 혹시 정답을 힌트? 예. 힌트 힌트요. 네. 힌트는 뭐 어떻게 사람이 네. 뭐 타고 가는 걸 수도 있고 먹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네. 단어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정답을 좀 보내주시면 네.
한 주 동안의 그 정답자를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좀 보내드립니다. 네. 자세한 방법은 혜선 씨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넷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후에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선택 후에는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푸짐한 상품 준비했는데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